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먼저 제 실계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계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밑에 잔고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식 전문가라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전문가라면 자기 계좌를 까고 시작을 하자.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 계좌를 보여주어야만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 실계좌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4%, 50.28% 보이시죠? 그렇죠? 자기 계좌 까고 시작하자.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호가가 움직일 때마다 수익률 변하는 거 보이시죠? 수익률 변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만 믿으세요. 움직이는 것만 믿으세요. 움직이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자, 이렇게 제 실계좌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종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엔캠입니다. 엔캠에 대한 이슈와 재료, 가치 분석,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유망주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볼게요. MSCI 지수 편출이 된다.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이슈 전에 우리가 전해액,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엔캠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 회 이슈를 한번 보시면 2차 전지 전해액 수요가 얼마? 2035년이면 446만 톤까지 증가한다. 자, 계속적으로 전기차용 그리고 ESS용으로 전해질은 계속 전해액은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전해액 수요가 24년 약 142만 톤에서 2035년 446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전방업체, 전방산업,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액 이 산업은 계속해서 연 평균 한 11%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한다.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수급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벗어나게 되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2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출이 됩니다. 편출.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 엔캠이 이제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편출이 되면 얼마? 2월 28일 날 리밸런싱이 일어나죠. 유출 패시브 자금이 대략 1159억. 규모가 그렇게 결코 작진 않습니다. 작진 않은데 2월 11일 날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2월 11일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일이 뭐다? 바닥이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8일날 리밸런싱으로 1159억 매도 물량 나오는데 어떻게 그때가 바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다. 그 전에 바닥이 나온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엔캠의 차트입니다. 이게 24년도 차트예요. 24년도 차트. 요때 보시면 요때가 이제 4월 8일날 39만 4,500원까지 올라갔죠. 자, 근데 요때가 대략 가격이 73,4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요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요때 이제 2월이죠. 그쵸? 요때 MSCI 지수에 편입 이슈가 있었어요. 편입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리 땡겼습니다. 즉 뭐냐면 선침해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갔어요. 그런데 편입이 안 됐죠. 2월 달에. 편입이 안 되면서 실망 매물 나왔고, 그 다음 요때가 언제냐면 4월이에요. 여기 이제 5월입니다. 자, 그런데 4월 달에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왜? MSCI 지수에 이번에 5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요때는 편입이 될 거야. 그러면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갔어요. 선침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5월 31일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구간은 더 어떻습니까? 리밸런싱 자금 들어왔잖아요. 패시브 자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다? 주가 안 올랐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월 8일날 고점을 찍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요.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가 있으면 꼭 한 달 전에 거의 고점이에요. 한 달 전이 고점이에요. 왜냐? 선침의 물량들이 들어와서 미리 땡겨버려요.
오히려 이슈가 부각되면 패시브 자금 들어오니까 이때 때려버려요. 그리고 빠져요, 주가가. 그러면 역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 최근 주가입니다. 자, 보시면 요때 대략 요렇게 보시면 18만원에서 21만원 요 사이에 지금 그쵸? 박스권이 있었어요. 근데 요 박스권 이탈하고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MSCI 지수에 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예상하면서 미리 빠졌죠. 미리 빠졌다는 건 뭡니까? 미리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MSCI 지수 편입 또는 편출 이슈가 있을 때는 뭐다? 대부분 한 달 전후가 고점 또는 저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편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2월 28일 날 1150억 정도 그쵸?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패시브로 그럼 이거를 받는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받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1일을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 뭐다? 바닥이라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리 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요걸 볼게요. 자, 요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어디 갔냐? 요걸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 영상에서 자, 24년도 3월 24일 날 제가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미리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이거 영상 제가 캡처한 겁니다. 주당 가치가 40만 5,772원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시간 가치 할인을 하면 얼마? 39만 165원의 가치입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때 얼마입니까? 주가가 22만 9,500원 이럴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 분석을 해봐야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엔캠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3월 23일 영상에서 지금 39만 165원의 가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근데 그 다음 급등이 나왔죠. 당시에 22만 6,500원 4월 8일날 고점 얼마입니까? 39만 4,500원까지 갔어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종가로 22만 6,500원 또는 뭐 22만 9,000원 이럴 때 매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39만 원에 매도를 했으면 72%, 70%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영상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 분석을 해봐야죠. 그렇죠. 자, 엔캠은 미국 진출을 위해서 2,500억 규모의 공모 전환 사채 12를 발행 마무리했어요. 12 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렇죠. 연내 북미 조지아 1공장의 생산 능력을 10만 5천 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년부터입니다. 테네시, 캐나다, 온타리오 그리고 텍사스 등지의 새로운 생산시설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26년부터 전액 생산 능력을 24년 현재 2배 수준인 16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수치는 24년 기준 전액 세계 1위 기업인 중국의 틴치의 추정 생산 능력 100만 톤보다 큰 규모다. 엔캠은 24년 기준 전액 생산 능력 연간 80만 톤. 자, 그런데 25년 140만 톤, 26년 160만 톤 한 2배로 늘리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왜 늘립니까? 아까 보셨지만 연평균 11%씩 꾸준하게 성장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 전액 시장이. 그래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24년 기준 24년 대비해서 35년이면 대략적으로 전 세계 수요가 대략 3배 이상 늘어나죠. 그렇죠? 엔캠의 전액 생산 능력 확대와 원재료 내재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자, 중요합니다. SK온, 얼티엄셀즈, 테슬라, 파나소닉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전액을 현재 공급 중이다. 그럼 더 늘어나겠죠. 여기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죠. 중국 업체 ASE의 ESS용 LFP 전액 공급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ESS라는 건 뭐냐면 대형 저장 장치예요. 대형 저장 장치. 뭐 쉽게 말씀드리면 큰 배터리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전기를 저장할 곳이 필요하고 이게 ESS예요. 테슬라 실적들 보세요. 테슬라 실적을 보시면 전기차 팔아먹어서 매출 늘어나는 것보다 ESS라든지 이걸로 더 많이 벌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에너지 회사예요. 얘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근데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쵸?
엔캠은 전해액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염의 내재화도 중앙첨단 소재와 합작법인 EDA를 통해서 추진하며 탈중국 원재료 공급 안정성과 탈중국입니다. 탈중국. 이게 중요합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의 배터리 또는 배터리 소재 이런 거 못 쓰게 하잖아요. 못 쓰게 하니까 엔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재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할 전망이에요. 즉 중국 애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품질이 높은 전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쵸 입맛에 딱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엔캠은 기존의 전액 사업 강화는 물론 NMP 그쵸? 리사이클링. 이제 리사이클링 뭡니까?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 시장도 이제 진출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향후에 커질 겁니다. 왜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라든지 시장 자체가 ESS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수거해서 여기서 또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요. 근데 이미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MMP 리사이클링 사업 확장과 분산액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종합화학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엔캠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재생 N메틸 피돌리돈 요거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라는 건 뭡니까?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는 누굽니까? 테슬라잖아. 테슬라가 뭐다? 엔캠의 재생 재활용 배터리 소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강력한 레퍼런스잖아. 그렇죠? 강력한 레퍼런스. 자, 우리가 1위인 테슬라한테도 들어갔어.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영업하기 수월하고 이쪽에서도 서로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폐배터리 늘어나고 이 시장은 확대되고. 그렇죠? 자, 요걸 볼게요. 새만금과 북미 공장 8만 톤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한 2조 8천억 정도 수준의 캐파다. 최종 13만 톤까지 확대될 경우 연간 매출이 4조 5,500억 정도 수준의 캐파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15% 가정을 하면 8만 톤이면 4,200억의 영업이익, 13만 톤이면 영업이익 6,825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적으로 볼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영업이 6,825억이면 대략 주가로 환산을 할게요. 엔캠의 주가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치를 보시면 대략 32만 2,168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봐야 되죠. 대략적으로 30만 원 내외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MSCI 편입 편출 편출 이슈로 인해서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그다음 이게 이제 벗어나면 우린 여기까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속보가 나왔죠. 2월 11일자 이슈를 보시면 백악관 3월 12일부터 한국 등 25% 철강 관세. 이거는 뭐 품목이에요. 품목인데 일단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시작이죠. 뭐의 시작? 관세의 시작인데 철강만 때리겠습니까? 향후 뭐 여러 가지가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관세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업체가 그런 종목이 수혜를 받겠죠. 그렇죠? 수혜를 받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는 결국 미국에서 생산하게 만드는 리쇼링 촉진 정책. 야, 미국에 와서 여기에다가 생산 시설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관세도 없잖아. 세금도 안 매길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때리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뭐다?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을 이미 구축한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내 배터리 3사와 전해액 기업들이 대표적이고 전해액 기업 중에는 엔캠, 덕산테코피아가 탑픽이라는 거예요. 이제 관세에 벗어나 있고 미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그런데 또 중국 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걸 쓸 수밖에 없죠. 엔캠밖에 대안이 없어요. 엔캠하고 덕산테코피아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덕산테코피아, 센트럴글래스 6만 톤 독점 공급 외에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추가 고객사 확정 전이다 말씀드리고 이제 추가적인 고객사가 나올 겁니다. 고객사 나올 거다.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조만간 발표 날 겁니다.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6만 톤 캐파 계획 이거 나오겠죠. 그러면
그쵸?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확보를 하게 되면 캐파를 늘려야잖아. 그럼 이 캐파 늘린다는 기사가 나오겠죠. 공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 한번, 여기서 또 주가 한번. 두 가지의 어떤 이런 트리거가 있다. 곧 나온다.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